이제 이번 주부터 그 한 15주 정도 연속으로 다음 기수까지 연결해서 하게 됩니다. 화폐와 화폐경제 시리즈 특강을 하게 됩니다. 이 특강 내용은 뭐 대학생한테 가르치는 이론적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 사회인들이나 일반인들이 해야 되는 그 현장 실무 경제고 현장 실전 투자 기법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 화폐 경제적 차원에서 오늘 시리즈 그 첫 번째 시간이 화폐는 무엇이고 우리가 화폐 경제를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 자, 화면에서 보시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만원짜리 한국 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면은 달러죠. 우리한테, 대한민국 국민한테 의미가 있는 화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돈, 원화하고 그 다음에 한국 바깥에서 나가서 돈을 쓰려고 하게 되면은 달러로 바꿔서 나가야 됩니다. 그 달러는 세계 통화죠. 다른 말로는 기축 통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달러가 외국 여행 나갈 적에 무역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한국 내에서 살면서 설령 외국 여행 평생 한 번 안 가고 달러로 1원 한 푼도 환전 안 한다 손치더라도 달러 가격이 원화하고 달러의 교환 비율이 환율이라고 하죠. 환율에 의해 가지고 우리 물가와 부동산 가격과 산업의 경기가 변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러란 화폐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게 화폐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돈이 화폐입니다. 그래서 돈이 무엇인지,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압니다. 돈에 대해서는.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전 세계인들의 극소수 0.00001%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미국 월가의 금융가들 그런 수준 사람들 빼고는 돈은 잘 아는데 화폐 경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모릅니다. 이래서 투자해서 실패하는 거고 이래서 갑부가 못 되는 거고 재벌이 못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에 대해서는 알지만은 화폐 경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일반인들이 개념이 없습니다. 이 개념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 강의하는 목적이 이거죠. 우리가 아는 집입니다. 돈 주면 살 수 있지요. 돈 주면은. 그리고 밥, 음식, 돈 주면 살 수 있습니다. 옷, 돈 주면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려면 의식주 세 가지가 생존의 필수제어입니다. 생존의 필수제어인데 전부 다 돈이면 다 살 수 있는 제어들입니다. 그리고 생존을 넘어서 갖고는 차, 이왕이면은 경제적 여유가 많을수록 좋은 차 타고요. 비싼 차 타고 안전한 차 타고 남보기에 폼 나는 차 탈 수 있고요. 없으면은 티코 차야 됩니다. 그죠? 그것도 없으면 걸어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풍족한 생활을 하려면 좋은 차가 필요할 때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식주 해결되고 차까지 해결되고 집까지 해결됐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할 때 이게 정권, 주식 정서입니다. 주식 투자하려면은 돈이 있어야 투자합니다. 그 다음에 실물재와 투자하려면은 주식과 부동산 외에 가장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그 다음이 실물 금을 투자하는 겁니다. 금 투자. 이 전부 다가 돈으로 다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에 대해서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이 많이 벌게 되게 되면은
저게 졸부다, 또 투기해서 벌었다 하면서 그렇게 경운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은 자기가 많게 되게 되면은 나는 남들보다 부자니까 세상에 너하고는 달라. 나한테 특별 대우해. 하라는 이런 선민의식을 가집니다. 돈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돈 없으면 굶어 죽어야 됩니다. 돈이 없게 되게 되면은 주변에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 자식도 없습니다. 부모 자식 지간이 돈 가지고 소송하고 싸움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살아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한마디로 현실적으로는 마술과 같은 겁니다. 세상에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거의 모든 게 돈으로 해결 다 됩니다. 뭐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것은 돈으로 교환할 수 없는 특정한 재화는 있을 수 있지만은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게 돈인데, 이 돈이란 것이 화폐 경제란 경제 원리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이 중요한 건 알지만은 돈이 왜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고 하는 건 경제적으로 모릅니다. 그거를 갖다가 개념을 정확하게 정립하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서론 끝났고요. 오늘 강의의 첫 번째 본론입니다. 자, 돈 이렇게 중요한 거 우리가 봤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없고 돈은 마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돈은 종입니다. 단순 종이. 이종이나 똑같은 종입니다. 이종이나. 여러분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돈하고 이종이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가치는 동일합니다. 왜 동일한가 하면요, 돈의 가치는 세상에 누구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자면은 우리나라 돈 원화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한국은행에서 찍어서 발행권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일반인들이 오해가 한국은행에서 국가가 찍어줬으니까 50,000원짜리는 50,000원, 10,000원짜리는 10,000원이라고 국가가 가치를 보정해주는 거나 국가가 책임져주는 걸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국가는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법적 책임도 없고 도덕적 책임도 없고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냥 종이에 10,000원, 50,000원이라가 숫자를 프린트를 한 걸 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요, 이 돈이란 것은요, 발행 주체가 가치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 그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국가가 보장해 주는 거나 한국은행 보장해 주는 게 아니고, 자, 우리가 10,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다, 50,000원짜리가 50,000원짜리다 하는 건요, 우리가 전부 다 합의해서 사회적으로 우리 주고받는 사람들끼리 인정을 하니까 그게 돈으로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한국 경제가 5년 전에 그리스처럼 부도가 났다. 근데 그리스는 뭐 유로화를 쓰고 있었으니까 우리하고는 경우가 틀리지만 우리는 우리 한국의 독자화폐 원화를 쓰고 있죠. 독자화폐 원화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처럼 복지 예산 갖고 국민들 퍼먹이다가 부도가 났다. 앞으로 10년 뒤나 20년 뒤에 날 겁니다. 한국도. 부도가 났다. 그럼 한국 돈이 어떻게 되느냐? 한국 돈의 국제적 가치가 10분의 1 토막이 나는 거예요. 10분의 1 토막이 난다는 얘기는 우리는 거의 일부 농산물 빼고는 모든 걸 에너지서부터 모든 자재를 다 수입해가지고 가공해서 만들고 있으니까 달러를 주고 사갖고 와가지고 다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재화가. 그럼 한국의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게 되면 수입해갖고 만들고 판매하는 가격이 10배가 비싸지게 되는 거죠. 그럼 한마디로 물가가 10배가 비싸지는 거예요. 물가가 10배가 비싸진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돈 가치가 10분의 1 토막 낮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돈은 가치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물가가 오르게 되게 되면 화폐 가치가 폭락가 떨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물가 변화지 수수료 변하는 게 화폐 가치예요. 자, 우리 부동산과 집으로 예를 들자면은 집값이 한 채 1억 갈 때하고 15년, 20년 전에 강남집들 지금 10억 갈 때하고 화폐 가치는 15년 전보다 집값 대비 15분의 1토막 난 거예요. 10분의 1토막. 1억 갈 때하고 10억 갈 때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매일 변하는 게 화폐고 경제가 부실해지게 되거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 돈에 대해서 신뢰를 잃기 시작하거나 하게 되게 되면요. 돈은 그대로 종이 조각처럼 가치가 폭락을 합니다. 그걸 누구도 보장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5만 원이 5만 원이다, 만 원이 만 원이다는 걸 한국은행과 정부가 책임져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게 돈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화폐 가치가 어떤 절대적 가치가 있는 걸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화폐는 절대적 가치가 없습니다. 자, 이거를 경제적으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화폐의 불안전성이라고 합니다. 화폐의 불안전성. 화폐 가치는 매일매일 시시각각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불과 4, 5년 전만 하더라도요. 4, 5년 전만 하다 점심 한 끼 사 먹을 때 식당에 가게 되게 되면은 밥 한 끼 5,000원 정도 했습니다. 4, 5년 전에. 근데 4, 5년 만에 어떻게 됐느냐? 밥 한 끼 서울 수도권에서는 7,000원 합니다. 그러면 몇 프로 올랐습니까? 5,000원에서 7,000원, 2,000원도 올랐으니까 5,000원 대비해가지고는 30% 정도가 올랐죠. 30% 올랐다는 얘기는 화폐 가치가 30% 떨어졌다는 겁니다. 밥 한 끼 식사값에. 화폐가 이렇게 불안정하게 되니까 모든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그 원인이 화폐 가치의 불안전성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화폐 가치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고요. 투자는 방향 때문에 투자를 너무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과잉 성장을 해가지고 경기가 과열돼 갖고 상승하다가 폭락하게 되고요. 투자를 너무 적게 해버리게 되게 되면 경기가 침체가 돼가지고 소비가 안 돌아가고 해가지고 경기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경제 현상이 바로 화폐 현상입니다. 화폐 현상. 자, 그러면 경기가 상승할 때 보겠습니다. 경기가 상승할 때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경기 상승할 때 거꾸로 경기가 하강할 때 침체 국면에 발생할 때는 물가가 떨어지는 디플레이션 현상이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경기가 소비와 투자가 주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 경기 상승이나 하락이나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전부 다가 화폐 현상입니다. 화폐 때문에 생기는 현상. 그래서 저게 바로 경기 변동으로 이렇게 경기 파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경기 파동으로. 그래서 경기 파동이나 경기 변동이 전부 다 화폐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을 때 또 경기가 상승하고 있을 때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실물 자산인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고 경기가 상승할 때입니다. 그럼 경기 상승 국면에서는 돈이 마술과 같다고 그 마술과 돈만 주고 있으면 된다. 돈만 주고 있다가는 주식과 부동산 가격 상승을 할 적에 현금 쥐고 있다가는 지 돈이 계속 20% 상승했으면 지는 똑같은 10억 갖고 있어 갖고 10억이 10억인 줄 아는데 실제로 10억이 8억 된 거예요. 2억이 날아간 거예요. 다른 말로 경기가 상승을 하는데 현금을 쥐고 있더라. 이거는 자기 돈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경기가 하강할 때입니다. 경기가 하강할 때는 무슨 상황이냐? 화폐 가치가 높아지게 되고요.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는 뜻입니다. 경기 하강은. 그러니까 경기가 하강할 때는 하강하기 전에 경기 파동을 우리가 분석해가지고 주식과 부동산을 처분해서 현금화시켜서 갖고 있어야 되겠죠. 화폐 가치가 올라가게 되니까. 그 다음에 10%든 30%든 50%든 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사게 되면 주식과 부동산을 팔기 전 양보다 2배를 더 가질 수가 있죠. 그게 투자의 방향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돈이 마술과 같은 마술사니까 현금이 최고야 하고 무턱대고 가지고 있는 것은 돈은 아는데 화폐 경제를 모른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요. 이 경기 파동은요. 오늘 공부했는 두 번째 주제 이겁니다. 경기 파동이 이렇게 화폐 때문에 온다. 두 번째는 뭐냐? 화폐 경제에서 경기 파동은 필연적입니다. 오늘 두 번째 논점. 화폐 경제에서 경기 파동은 필연적으로 반복됩니다. 필연적으로 반복된다. 무슨 말이냐? 화폐 경제에서는요. 이런 상승과 인플레이션만 있을 수도 없고요. 맨날 하락하는 침체나 디플레이션만 있을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보게 되면은 우리가 24시간 중에서 하루 16시간을 활동하고 일하고 깨어 있으면은 하루 8시간은 자야 되죠. 뭐 자기 1시간 자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몇십 년 반복하게 되면 죽죠,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요. 경기 자체도 화폐량하고 화폐 가치가 일정 수준 올라가게 되게 되면요. 화폐 가치가 상승 꼭지에서는 화폐 가치가 너무 떨어져 있고 실물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아지게 되게 되면 높아진 주식과 부동산이 수익률로서 뒷받침이 안 되거든요. 수익률로서 뒷받침이 안 되는 그 시점 여기 딱 옵니다. 그 시점에서 일정 시점 동안은 관성의 법칙에 의해 갖고 계속 그냥 넘어가다가 어느 한계점에서 여기가 한계점인데 초과로 어느 시점까지 가게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수익률 뒷받침이 안 되니까 자산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이 국면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국면이 들어오게 되게 되면요.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고 소비와 투자가 침체되게 되면 전 국민이 한꺼번에 경제가 다 죽어갑니다. 그러면 화폐를 발행하는 중앙은행 입장에서 다 죽어가도록 놔둘래? 아니면 화폐는 종이죠? 종이에 인쇄기만 돌리면 되는데 돈 푸는 거 인쇄기만 돌리면 되는데 인쇄기 돌려갖고 다 먹여 살릴래? 그게 화폐를 발행하는 국가나 중앙은행의 선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앙은행장이고 여러분들이 대통령 같으면은 이 시점에 와가지고 다 죽게 내버려 두겠어요? 아니면은 종이를 윤정기 더 돌려가지고 국민이 다 먹고 살게끔 살리겠어요? 선택이. 어느 걸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화폐 발행권자면 이때 되게 되면 통화장을 엄청나게 늘립니다. 통화장을 이 기간 내도록.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기간 쪽에 있는 통화장보다 이 침체 구간에서 통화장이 예를 들어서 2배를 더 증가시켜서 2배를 통화장을 2배를 더 증가시키게 되게 되면은 침체 구간에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어 있을 때는 그 2배가 그대로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안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3년, 4년 지나고 나게 되니까 서서히 돈이 많이 풀리고 금리 낮춰주게 되게 되니까 투자와 소비가 점점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물건을 오늘 살 때보다 1년 뒤에 사게 되게 되면 통화량이 증가되어 있게 되니까 가격을 더 줘야 돼. 그 차라리 지금 땡겨서 사는 게 이익이란 말입니다. 통화량을 계속 찍으니까. 그러니까 소비를 땡겨서 하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부동산을 지금 사게 되면 예를 들어서 1억에 사는데 3, 4년 뒤에 사게 되게 되면 1억 3천원 줘야 될 것 같아. 그럼 지금 땡겨서 사는 거예요. 그럼 소비와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화폐량이 많아지게 되게 되면 왜?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게 불경기 때 3, 4년 통화 증가를 시키게 되게 되면 3, 4년에 경기가 살아나갔고 다시 이 국면에서 이 국면으로 또 다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순환적으로 반복하는 게 화폐 경제입니다. 그래서 화폐 경제 오늘 세 번째 논점. 화폐 경제에서는요, 영원한 상승도 없고 영원한 하락도 없습니다. 무한대로 순환 반복됩니다. 무한대로 순환 반복.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언제가 주식과 부동산을 팔 시점이고 언제가 주식과 부동산을 살 시점인가? 이걸 경제적으로 정확한 시점을 판단하기 위해서 경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화폐를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저 구조가 안 이루어지게 되면요, 부연 설명하자면은 화폐 경제가 경기 상승과 인플레이션밖에 발생을 안 한다 하게 되게 되면요, 이 상황밖에 없고 이 상황이 없다 하게 되게 되면은 나중에 집 한 채가 1,000억 줘야 되는 일이 생기게 되게 되면요, 화폐가 붕괴됩니다. 맞죠? 화폐 붕괴를 막기 위해서 이 조정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조정 국면만 발생을 하고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화폐량 증가를 해서 개입을 안 하게 되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 주식과 부동산이 다 망가지게 되면은 경제가 다 망가지고 종이 조각 돈밖에 안 남게 되죠. 그럼 소비와 투자가 다 죽게 되면 전 국민이 다 죽으니까 이 상태를 갖다가 방치할 수가 없죠. 이래서 돈을 더 풀어갖고 소비와 투자를 안 하면 네 손해야 하게끔 만드니까 이 경제가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저게 화폐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이 상승국만 얘기하는 사람이나 맨날 하강국만 얘기하는 사람은 미친놈이죠. 사람으로 얘기하자면 먹기만 하고 똥은 안 산다 얘기하면 똥 안 사면 먹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자기는 100년 동안 안 자고 일만 한다. 가능치도 않은 얘기죠.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맨날 상승한다, 맨날 하락한다만 얘기하는 놈. 10년 내도록. 자, 그래서 경기 파동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이제 정리하자면 화폐의 불안정성 때문입니다. 화폐 가치의 변동 때문입니다. 화폐 가치의 변동. 그러면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는 화폐가 아니고 실물 자산을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화폐 가치가 높아질 때는 자산을 버리고 화폐를 보여야 되겠죠. 그리고 화폐가 가치가 변동되는 것이 바로 경기 파동이고 경기 변동입니다. 그래서 화폐 발행 주체는 중앙은행이나 정부는 침체기 때는 화폐 공급을 늘려가지고 너 계속 돈 갖고 있고 투자 안 하고 소비 안 하게 되게 되면은 나중에 1년 뒤에 5년 뒤에 2배, 3배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돼. 해갖고 소비나 투자를 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이 화폐 공급을 늘리는 겁니다. 침체기 때. 그리고 경기 과열기에 들어갔다. 경기 과열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계속 화폐량을 이 상태를 유지하게 되게 되면은 부동산이나 자산 가격이 더 많이 거품이 끼겠죠. 지금 이 상태에서 거품을 제거하지 않게 되게 되면은 수익률로 뒷받침이 안 돼 갖고 과열을 방치하게 되게 되면은 더 큰 폭락을 만들어야 되니까 적정한 시점에서는 화폐량을 회수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회수를 하느냐? 두 가지 방법으로 회수를 합니다. 첫 번째, 금리를 상승시킵니다. 그러면 대출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은행 이자 부담이 높아지게 되니까 빨리 상환하려고 들죠. 그럼 시중에 중대한 통화량을 줄이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부에서 국채를 채권을 발행합니다. 국공채를 발행해가지고 정서를 주고 10년짜리를 발행하게 되면 10년 뒤에 원금을 줄 테니까 이자 2% 3%만 줄 테니까 현금을 받아들입니다. 그럼 시중 통화량이 확 줄어들고 통화를 받고 10년 뒤에 원금과 이자를 주는 채권을 주게 되고 통화량을 줄이게 되죠.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과열기는 화폐를 회수를 해가지고 과도한 버블이 끼지 않도록 자산 버블이 또 화폐의 가치가 과도하게 하락하지 않도록 이때 회수 안 하게 되면 화폐가 붕괴되거든요. 이래서 중앙은행의 화폐량에 따라서 경기는 침체기와 과열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 국민이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만 활동을 하고 경제적 지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침체기도 과열기도 안 오고
아주 완만한 상승만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국민들의 100% 전부다는 알고 있은 사람도 10 가야 될 주식 가격을 100 만들기 위해서 과열을 부채질해서 만들어갖고 나머지는 뺏어먹기 위해서 과열을 조정해서 만들고요.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맨날 또 폭등할 줄 알고 뛰어들어 사는 거예요. 즉 투기적 행동이 과열을 만들고 과열을 만들었으면 필연적으로 거품이 제거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원래 인간은 이성적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정확한 경제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놈의 경기 변동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강의 결론. 화폐 경제를 알아야 경기 파동이 눈에 보이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파동을 알아야 부자가 되거나 최소한 부자가 안 되더라도 거지가 되거나 돈 털리는 일은 없습니다. 경제 변동에 의해서. 똑똑한 사람은 파동을 알아서 갑부가 될 거고 똑똑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파동만 이해만 하더라도 투자해서 털리는 일은 없습니다. 경기 고점에서는 추가로 안 사니까. 그죠? 그리고 경기 저점에서 투자하는 사람은 부자가 될 사람이고 경기 고점에서 파는 사람은 망하지는 않은 사람이 되는 거죠. 파동을 알아야 됩니다. 화폐 파동을. 자,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강의 주제입니다. 다음 주는 이제 서론이 끝났으니까 본 강의 두 번째로 화폐량과 부동산 가격이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어떻게 반응을 해갖고 어떤 관계를 형성하느냐. 화폐량과 부동산 가격과의 관계를 다음 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